기억하시나요? 10년 전 한국을 덮친 패션 전염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10여 년 전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던 아주 기이하고도 거대한 패션 전염병 말입니다. 어르신들, 청년들, 학생들 모두 주말 아침 지하철을 타면 칸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단들이 물결을 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아웃도어 열풍이었지요. 동네 뒷산인 청계산이나 아차산을 가는데 사람들의 복장만 보면 당장이라도 히말라야 K2 공우리를 정복하고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를 칠 기세였죠. 어디 어른들뿐이었나요?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은 시커먼 패딩 점퍼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고 해서 일명 등골 브레이커라는 우지 못할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그 엄청난 브랜드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아웃도어 시장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웃도어 공화국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도 동창회에도 심지어 동네 앞에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갈 때도 사람들은 방수와 방풍 기능이 들어간 최고급 고어텍스 재킷을 입었습니다. 다 똑같은 복장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화려했던 등산복들이 우리 눈앞에서 썰물 빠지듯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길거리를 수놓던 형형색색의 재킷들은 옷장 구석, 좀양 냄새나는 상자 속으로 자취를 감췄죠. 갑자기 말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조 원의 돈이 오가던 이 거대한 산업이 하루아침에 폭망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대로 영영 숨을 돋우는 줄 알았던 아웃도어 시장이 최근 들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대한민국 아웃도어 시장의 흥망성쇠, 그 피 튀기는 전쟁터와 우리들의 심리가 얽힌 진짜 이야기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계를 2000년대 후반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는 사회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 5일제의 도입이었죠. 월화수목 금금금 평생을 일만 하며 빨리빨리 소처럼 일하던 한국인들에게 드디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라는 꿀같은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막상 쉬라고 판을 깔아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골프를 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매주 여행을 가자니 차도 막히고 피곤합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DNA 깊은 곳에 내재된 아주 강력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산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집 밖을 나서서 버스만 타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훌륭한 산들이 널려 있는 나라. 가장 접근하기 쉽고 돈도 적게 들고 운동도 되는 최고의 여가 활동이 바로 등산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들 특유의 모임 문화와 결합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만 개의 산악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장비가 필요하죠. 이때부터 대한민국 아웃도어 시장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처럼 미친 듯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1년에 4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아웃도어 시장이 불과 2년 만인 2013년에는 6조 8천억 원, 무려 7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팽창해버립니다. 여러분, 단일 국가에서 그것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특정 의류 카테고리가 7조 원을 찍는다는 건 전 세계 패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이 시기 관련 시장이 30조 원이었다고 부풀리기도 하는데 그건 유통 마진이나 온갖 스포츠 캐주얼 의류를 다 긁어모은 과장된 수치고요. 순수하게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팔아치운 금액만 7조 원대였다는 게 팩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아니 포크레인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매장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70만 원, 80만 원짜리 재킷은 현찰박치기로 사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었을까요? 동네 앞산 가는데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나 입는 전문가용 고어텍스가 진짜 필요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아주 끈적끈적한 집단 심리와 과시욕이 숨어 있습니다. 산악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입은 등산복의 브랜드 로고, 그리고 그 옷의 가격표는 곧 나의 사회적 지위이자 계급장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이 80만 원짜리 최신상 수입 브랜드 재킷을 입고 오는데 내가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비닐 바람막이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죽기 싫은 겁니다. 나 이 정도 옷은 거뜬히 사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산속에서 증명해야 했던 거죠. 결국 등산복은 어른들의 교복이자 중장년층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가장 직관적인 전투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에이, 설마요. 진짜 본 게임은 중고등학교에서 터졌습니다. 어른들이 입는 이 비싼 브랜드의 패딩 점퍼가 학생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가격대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이른바 노스페이스 계급도까지 등장했죠. 25만 원짜리는 찌질이, 50만 원짜리는 중산층, 70만 원짜리는 대장,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교실을 지배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청거려도 내 자식 기죽이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폭주 상태였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황금빛 축제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마련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영원할 것 같던 아웃도어 시장의 축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끝이 납니다. 매출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제까지 열광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등을 돌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탐욕이 부른 시장의 과포화였습니다. 너도 나도 아웃도어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속옷 만들던 회사, 구두 만들던 회사,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까지 정체불명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초과해버린 거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등산복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쌓여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결국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스위치를 누르고 맙니다. 바로 폭탄 세일이었습니다. 70만 원짜리 프리미엄 재킷을 70%, 80% 할인해서 홈쇼핑과 아울렛에 뿌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제 70만 원 주고 산 내 소중한 계급장이 오늘 시장 바닥에서 10만 원에 땡처리 되는 걸 보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한번 무너진 가격 질서와 프리미엄 이미지는 다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스스로 땅바닥에 처박힌 거죠. 게다가 디자인의 한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등산복들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드린 쨍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헬기에서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원색을 썼다는데 북한산에서 조난당해서 헬기 뜰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째 똑같은 원색의 절개선만 조금씩 바꿔서 비싸게 팔아먹으니 사람들은 엄청난 피로감과 촌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 즉 아웃도어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은 건 바로 이미지의 붕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중장년층이 너무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웃도어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촌스러운 작업복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패션 시장에서 촌스럽다는 평가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롱패딩이나 세련된 스트릿 브랜드로 우르르 갈아탔고 젊은 직장인들도 코트나 깔끔한 캐주얼을 찾았습니다. 등산복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줄도산했고 대형 브랜드들마저 매장을 절반으로 줄이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는 기나긴 암흑기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매일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웃도어는 끝났다. 다신 그 시적은 안 온다. 모두가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관뚜껑에 못을 박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구원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최악의 재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말이죠.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늘길이 막혀서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학원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워 춤추고 술잔을 기울이던 클럽과 핫플레이스들도 셧다운됐죠.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던 2030 밀레니얼과 Z세대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안전하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과거 부모님들이 주말마다 향했던 바로 그곳, 산이었습니다. 그만큼 갈 데가 한정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산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등산은 땀 뻘뻘 흘리며 정상을 정복하는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풍경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힙한 문화생활이었죠. 인스타 보시면 진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패션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 아빠들이 입던 촌스러운 원색 고어텍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몸매가 예쁘게 드러나는 레깅스에 트렌디한 스포츠 양말을 무릎 아래까지 올려 신었습니다. 투박하고 무거운 등산화 대신 얄렵하고 세련된 트레킹화를 신었죠. 색상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뉴트럴 톤, 즉 베이지, 카키, 블랙, 화이트 같은 차분하고 모던한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른 엄청난 트렌드가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고프코어 룩의 유행입니다. 고프는 등산객들이 먹는 견과류 믹스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투박한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아주 힙하게 믹스매치해서 입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에 바람막이를 무심하게 걸치고 발에는 고프코어의 상징 같은 살로몬 트레킹화를 신는 시기죠. 아크테릭스 같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는 힙합 래퍼들과 패션 피플들의 교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저도 보는데 다 복장이 똑같습니다. 교복 같더라고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은 그들은 완전히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로고를 촌스럽게 대문짝만하게 박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작게 숨겼습니다. 산악지형에만 맞는 기능성보다는 도심 한복판의 카페에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세련된 실루엣과 핏을 만들어냈죠. 일상복으로 너무나 편한 뽀글이 플리스 재킷, 캠핑장에서도 입고 출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 같은 기가 막힌 하이브리드 제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광고 모델도 확 바꿨습니다. 근엄하게 산을 오르던 아저씨 모델들을 다 집에 보내고 아이유, 박보검, 손석구, 장원영 같은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아이콘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부활, 화려한 귀환이었죠. 아저씨들의 전유물이었던 칙칙한 아웃도어 매장에 20대 여성들과 30대 힙스터들이 줄을 서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던 매출 그래프는 2030이라는 젊고 강력한 피해 수열로 다시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K2, 블랙야크, 코오롱 스포츠 같은 정통 한국 브랜드들도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젊고 매력적인 브랜드로 재탄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의 아웃도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획일화된 중장년의 교복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실용적이고 힙한 패션으로 완벽하게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대한민국 아웃도어 시장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는 단순히 옷을 사고 파는 기업들의 경제 지표나 산업의 이야기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일과 가족에 치여 살다 뒤늦게 땀 흘리며 오르는 산행에서 위로를 찾았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패딩으로라도 친구들 무리에 속하고 싶었던 어린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가 녹아있고 답답한 코로나 팬데믹과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 탁 트인 정상에서 숨통을 트이고 싶어 했던 요즘 젊은이들의 갈증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등산로를 채우던 사람들의 세대도 바뀌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쨍한 원색에서 차분한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무거운 등산화는 가벼운 스니커즈로 바뀌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각박한 콘크리트 빌딩 숲을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산 정상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 그래도 내일 하루 더 살아갈 힘이 생기네 라고 느끼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마음은 아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등산복을 입었던 게 아니라 쉼과 위로를 입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조용히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한때 산악회를 주름잡았던 아버지의 훈장 같은 낡고 화려한 고어텍스 재킷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갓 배송은 세련된 고프코어 바람막이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 그 옷을 훌쩍 꺼내 입고 가까운 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정상에서 마시는 차가운 공기 한 모금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지쳐있던 여러분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작은 활력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우리를 묵묵히 안아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최대한 팩트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